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담고 있는 베를린 구상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구상에는 북한의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장기적인 목표부터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참석 등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라는 엉클어진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대북 정책 방향으로 북한 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 미추진 등 3불 원칙을 기초로 한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 비정치적 교류 사업의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 추진 등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올해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접촉대화 재개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관련해 통일부를 주간 부처로 해서 큰 틀에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군 통신선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남북 연락 채널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당면 과제들의 협의 이행을 위한 남북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북한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문 대통령의 방미를 거론하면서 남조선 집권자의 미국 행각은 상전에 대한 비굴한 아부 아첨과 구걸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친미 굴종 행각이라며 이런 추악한 친미 분자는 보다 처음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 메시지를 내면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당시 북핵 문제가 급격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때 부시미 행정부와 보수 진영의 강경론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북한과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나가다 결국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까지 성사시켰던 경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그 긴 과정 동안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북한과 신뢰를 쌓아나간 것의 결실이 정상회담이었다며 남북 간 평화라는 것은 신뢰를 통해 이뤄지고 서로 믿지 못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 중에서 특히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이 성사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시점으로 휴전협정 64주년인 오는 7월 27일을 제시한 만큼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군사회담 등이 개최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호응할지 여부가 미지수여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선제적 중단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터라 북한의 태도와 상관없이 이를 중단한다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와 대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북핵 6자 회담 한미일 수석 대표 간 협의에서 3국 대표들은 대북 제재 압박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발사로 인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11일 반민 반관 회의체인 동북아 협력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조세비온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양자회동 및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3자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자 회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고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 간 만찬 회담 직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외교부는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이 북핵 문제를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3국 정상들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공감하면서 이번 협의가 3국 간 북핵 공조 방안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 대표들은 대북 제재 압박 강화를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차단, 중국 및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지속 확보,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 추진 등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다는 대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보다 제재와 압박에 더 무게를 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이 그만큼 심각한 도발로 현재는 대북 압박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어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난 4일 탄도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보여주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해 신규 제재 결의 채택 및 기존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포함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대북 압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응징하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국 정부 차원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의 원유 및 석유 제품 공급 차단을 비롯한 고강도 제재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과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수주일 내에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가 최선의 접근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비공개로 회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컨더리 제재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강력급 고위 인사들은 백악관이 김정은 정권에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중국인 치우펑과 연계된 5개 회사의 달러와 역외 계좌를 겨냥한 조치를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는데 이 중국인은 북한의 군과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금 조달 내용을 은닉해왔습니다. 헤일리 대사도 중국이 북한의 교역과 금융 분야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고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겨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라디오 방송 로라 잉그레이엄 쇼에 출연해 미국은 북한을 경제,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야욕을 벌이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어느 국가 지도자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북한만은 예외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결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른바 협상을 위한 협상에 나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 시험 발사와 관련한 추가 제재 결의가 나올 경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또다시 제재 결의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취하게 될 후속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 시험 발사에 성공해 당황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전대미문의 초강도 제재 결의를 조작해내려고 광분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성 14 시험 발사의 완전 성공으로 우리는 미국이 경거망동한다면 그 심장부를 타격하여 일거에 괴멸시켜버릴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었다며 미국이 우리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보고 심사숙고할 대신 반공화국 제재, 압박책동에 매달리는 것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존엄 높은 핵강국, 대륙간 탄도로켓 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공화국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무분별한 제재, 압박소 등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오산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당당한 자위권의 행사라며 자위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김씨 일가를 위해 지난 30년간 외화 벌이를 책임졌던 탈북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갈 다양한 방법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가하는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북한을 탈출한 리종호 씨는 지난 13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김 위원장과 그 일가의 통치 자금과 외화 벌이를 관리하는 노동당 39호 소속이었다며 북한 정권을 고발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10년 달러 위조, 마약 거래, 무기 판매, 천연 자원 거래, 금융 사기 등 온갖 불법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노동당 39호는 북한 최대 무역 회사인 조선 대성 총국, 대성은행 등 120여 개의 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 씨는 북한은 제재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무역에 차질이 생긴 적이 없었다며 일선에서 무역을 주도한 북한 주민이었던 나도 제재를 받곤 했지만 제재로 인한 어떠한 불편함도 없었다며 제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렌시에서 출항한 배 선장에게 현금을 건네주거나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는 일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 약 1,000만 달러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은 어떤 제재를 받더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북한은 100% 국영기업이어서 제재를 받는 날 기업의 이름을 받고 제재 대상에서 빠져나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중국, 러시아, 미국이 전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압박과 대화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북한에 타격을 주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대화를 결합해 접근하는 방법에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미국인 5명 중 4명 이상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 소식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4명은 북한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12일 발표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커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는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해 많이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4일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 직후인
7일에서 9일 미성인 19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특히 미국 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누구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40%가 북한을 꼽았습니다. 이어 이슬람 국가 IS 30%, 러시아 16%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을 최대 안보 위협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50%, 30에서 44세의 36%, 18세에서 29세의 30%가 북한을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49%는 북한 핵실험장 및 군사적 표적에 대한 공습을 지지했고 3명 중 1명은 지상군 투입을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8%는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 노력과 압박을 지지한다고 대답했고 75%는 대북 추가 제재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 보위성의 임무를 받고 위장 탈북했던 간첩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다시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13일 함경북도의 소식통을 인용 지난 2015년 3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 임무를 받고 위장 탈북을 했다가 재입국한 강철우 씨가 올해 5월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탈북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15년 3월 한국에 입국했으며 온성군 미아리에서 먼저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김현주 씨를 데리고 2016년 9월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강 씨는 그해 11월 북한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지금 현재 남조선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은 정말 최하층에서 헤매고 있다며 한국 사회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강철우는 남한에 위장 탈북해 보위부의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왔으나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해 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가 다시 한국으로 탈출해 갈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강철우가 탈북한 것으로 확인되자 그가 데리고 왔던 김현주는 국가보위부에 끌려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강 씨와 김 씨의 재입국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은 총 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인구 주택 총조사에 미화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엔 인구기금과 북한의 인구 센서스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구기금 측은 600만 달러 정도의 지원을 우리 정부에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인구기금의 도움을 받아 올해 10월 인구 센서스 시범조사를 거쳐 내년에 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인구 센서스는 2008년에 이어 10년 만입니다. 정부는 2008년에도 북한의 인구 센서스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4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인구 센서스 자료가 북한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남북 경협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도 유엔 인구기금의 북한 인구조사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장기적인 목표부터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석 등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유화적이고 현재 대북 압박 기조와 거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화와 압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두 가지 방향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압박은 대화와 결합할 때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에게 핵을 포기할 경우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녹록치 않은 국제 정세를 잘 헤쳐나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궁극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